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미사남 오디오 아트 왔습니다.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 와보면 여러 가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오디오를 남에게 들려주는 그런 매장에서는 이 운영자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수치로 재고 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냥 계속 들어온 분들이 맞추는 이런 튜닝은 수치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곳 어쿠스틱은 넓기도 하지만 높이와 이 넓이 이런 것들을 좋은 비율로 갖춘 아주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공간 중에 하나라서 오디오 아트에 와서 촬영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보면 기기들이 훨씬 잘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제품은 빈베르크, 다른 앰프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하면 빈베르크는 저희 벌써 한 3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빈베르크의 막내 아메아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죠. 그리고 아메아를 드라이브해서 같이 시청할 앰프가 마스터 사운드 모노블록과 프리 조합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2주 전에 끝난 오디오 페어 있죠? 여의도 콘라드 호텔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오디오 페어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왔던 부스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가끔 오디오 페어에서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분들 보면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할 때도 있는데, 이 마스터 사운드로 시연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재고들을 다 한번 다 소진하는 해피한 그런 오디오 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조합으로 오늘 저희가 들어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제품이죠. 빈베르크의 막내 이 아메아. 지난번에 톤다 때 이 브랜드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독일 브랜드죠. 상위 제품이 둘, 스탠드 거치형이 막내, 이렇게 딱 3모델이 있어요. 톤다, 미노, 아메아. 근데 이 제품을 소개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 타이달이 될 것 같아요. 설립자 유린 얀착이 타이달을 만들고 나서 니네 스피커 다 좋은데 좀만 싸게 좀 만들어줘, 너무 넘사벽 4차원이야 해서 등급을 조금 퍼블릭하게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물론 아니에요. 같은 제작진들이 서브 브랜드로 만들어낸 게 바로 빈베르크인데,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걸 다 걸고 다 쏟아부어서 만드는 거는 물론 그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소리에 최대한 접근하면서 그거를 한 뭐 반값, 반의 반값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빈베르크란 브랜드는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의 독일 스피커입니다. 특히 이 막내 이 스탠드 거치형, 요새 이 스펙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 스피커가 없어?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오디오를 지속적으로 쭉 살펴보는 사람들 눈에는 흐름이나 샘플링 같은 게 이렇게 감지될 때가 있는데, 이 스펙의 스피커가 요새 잘 없습니다. 6면체 스피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톨보이냐 스탠드 거치형이냐 구분하기 애매한 이런 등급의 제품들도 상당히 레트로 스타일로 많이 제작이 되긴 했는데, 정작 이 사이즈로 스탠드 거치형의 하이엔드 등급 퍼블릭 제품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톨보이 사운드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 등급의 제품들, 이게 요새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빈베르크의 이 아메아가 또렷하게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 스피커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웨이예요. 투웨이인데 자사 설명에 의하면 대역이 어디까지다라고 수치로는 안 나와 있지만 뒤쪽에 패시브 라디에이터까지 갖춘 투웨이 플레인지 포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유닛 2개, 이걸 어셈블리라고 표현해야겠죠. 이 유닛 2개를 하나로 묶은, 이건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프레임 속에 2개 유닛을 수납한 그런 어셈블리 외곽의 나무 바디로 만든, 그래서 유닛이 있는 프레임 주변을 바깥쪽을 쳐나간, 예전에 이렇게 만든 스피커가 있었죠. 아발론 모니터. 뭐 성향이나 등급이 차이가 나지만 그 스피커의 포맷을 그로부터 많이 진화시킨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유닛이 아큐톤 드라이버를 쓰고 있어요. 트위터가 그 유명한 아큐톤의 셀 드라이버 있죠. 아큐톤의 최고 유닛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이버를 트위터에 써서 명기들이 된 스피커들이 꽤 많죠. 1.18인치, 재질은 세라믹 드라이버죠. 그리고 아래쪽이 6.8인치, 스펙들이 조금씩 이렇게 정수를 딱 맞추진 않았어요. 7인치가 조금 안 되는 6.8인치, 이 아래쪽 어큐톤 드라이버는 일명 블랙 세라믹이라고 하죠. 세라믹은 대부분 이제 흰색 톤을 띠는데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색깔을 블랙으로 해달라는, 흰색보다는 좀 밝지 않은, 이렇게 눈부시지 않은 차분한 색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카본색에 가까운 그런 블랙톤의 아큐톤 6.8인치 미드 베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뒤쪽에 8.6인치, 이거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었어요. 앞쪽 2개는 세라믹이고 뒤에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알루미늄 재질인데, 그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이제 이 허니콤 구조의 격자를 넣고 양쪽에 8.6인치 알루미늄으로 양쪽을 댄 그런 샌드위치 드라이버.
세라믹이나 알루미늄을 얇게 쓴 이 샌드위치 구조의 패시브 라디에이터나 똑같아요. 지금 아큐톤이 지향하는, 그리고 빈베르크가 이 스피커를 위해서 지향하는 사운드 자체는 파워풀한 드라이브와 아주 빠르고 정확한, 그게 사실 아큐톤 드라이브를 비싸게 주고 사서 쓰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죠. 대충 이 유닛을 알아보는 분들은 이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낼지 대략 짐작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조금 예상이 빗나가는 소리가 이 인클로저에 들어 있습니다. 유닛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 인클로저, 아큐톤 드라이버를 얼핏 떠올리면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음은 돌덩어리 같이 그런 단단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베이스가 나올 거다. 이 스피커는 좀 다릅니다. 이 스피커의 인클로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안쪽에서는 공명을 다 잡아내요. 일단 불필요한 공진이 안 생기게 만든, 그래서 인클로저 안쪽에는 알루미늄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바깥쪽은 전부 방수 HDF. 이 방수가 왜 필요하냐, 스피커에 물을 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방수 기능을 가진 목재들은 대부분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고강도 방수 HDF로 전체 인클로저를 짰고요. 그 위에 파이버 라미네이팅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아주 가는 섬유사로 전체를 코팅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전체를 아주 단단한 금속을 쓰거나 기타 그냥 일반 나무를 쓴 게 아니고 나무 자체의 목질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 거예요. 전체 인클로저를 견고하게, 그리고 큰 진동에도 공진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만든 프레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인클로저들이 아까 말한 돌덩이처럼 공진 하나 없이 딱 끝나면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일단 양감이 사라지고 저음의 쾌감이 조금은 사라진, 그게 좀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처음부터 공진을 잡아놓은 인클로저 뒤쪽에 9인치에 가까운 이렇게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을 이만한 그 리플렉싱 홀을 뚫어놓으면 쉽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베이스하고는 품질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샌드위치 콘을 구성한, 거기서 절묘한 양감을 내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스피커가 아메아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는 그런 유닛을 그냥 붙여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이 앰프에서 들어온 전류를 대역별로 얼마나 잘 나눠주느냐, 또 순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네트워크의 구성도 최고급으로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도르프의 그 포일 커패시터 있죠. 최고급 커패시터라고 하는, 그 다음에 듀런드사의 에어코어 인덕터, 최고급 스피커에서 발견되는 그런 물량이 투입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말단까지 놓치지 않는 게 뒤쪽에 스피커 터미널, 이 아메아는 싱글 스피커 터미널을 쓰는데 이 뒤 단자가 특이하죠. 이 검은색 플라스틱, 유명한 RN토 단자입니다. 스피커 케이블이나 기타 외부에서 오는 자기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이걸 또 폴리머, 자기를 차단하는 폴리머로 이렇게 까맣게 그렇게 씌우잖아요. 그런 스피커 터미널 쓰고, 안쪽에 케이블링도 모가미 케이블, 모가미 동축 케이블이 이게 흔치는 않은데 이 케이블의 또 역할이 굉장히 이 스피커는 중요한, 하여튼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된 그런 스피커입니다. 이 아메아의 목표는, 이것도 제가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오늘 이 촬영하기 전에 한 3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음악을 들어볼 기회가 생겼는데, 이 스피커의 소리는 이래요. 최상위에 이제 톤다 같은 스피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커 자체는 톨보에서 내는 대역과 스케일이 나오게 만든 그런 스탠드 거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작게 하고 표현 영역도 작게 한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톨보이까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만든 그런 작은 스피커라는 의미입니다. 음악을 들어보시면 바로 그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음악 듣고 이 제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스피커가 대편성이나 이렇게 저음 양감이 많은, 부스팅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곡을 들어봐도 이 나무 아닌 금속이나 미네랄 막 섞은 이런 특수 재질로 만든 그런 인클로저 있잖아요. 그런 인클로저의 울림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이 벨벳텍이라고 하는 최종 마감은 아까 말한 파이버 라미네이팅 한 후에 최종 도색을 하잖아요. 벨벳텍이라는 그런 도장 마감을 하는데 색깔이 우리나라 몇 가지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톨보이 스피커들하고 다르게 이 스탠드 거치형은 칼라를 여러 개 쓰는 재미가 있어요. 톨보이에 비해서 스탠드 거치형은 좀 발랄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칼라가 한 6가지인가? 칼라 이름들도 되게 특이합니다만 오렌지색, 녹색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렌지 녹색하고는 조금 다른 나파 오렌지, 뭐 하여튼 그런 독특한 칼라 톤을 이름을 붙인 그런 6가지 색깔 마감이 있는데, 원하는 분은 각 칼라를 혹은 뭐 커스텀 칼라까지 심지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 화이트가 있고, 화이트는 보시듯이 무광입니다. 이 제품 가격대에 맞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스피커 능률이 86dB, 4옴, 6옴은 흔히 있는데 공칭 5옴인 경우는 흔치 않죠. 여하튼 86dB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웬만한 앰프로 쉽게 드라이브가 되는, 뭐 이렇게 대충 앰프 출력이 나와도 전대역이 이렇게 다 잘 나오는 그런 스피커는 아닙니다. 앰프를 신경 써줄수록 원래 빈베르크가 지향하는 이 스탠드 거치형의 플레이인지 광대역을 내는 그런 스탠드 거치형의 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빈베르크 아메아를 드라이브한 앰프가 마스터 사운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증공관 브랜드죠. 증공관 앰프들 각자 스타일이 좀 달라요. 어떤 브랜드는 증공관의 음색을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이게 솔리드인지 증공관인지 거의 구분이 안 가는, 증공관을 사용하긴 했는데 트랜지스터 앰프 소리에 거의 가까운 그런 소리도 있고, 그 양쪽을 다 겸비한 간혹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증공관의 음색이 야 이건 솔리드하고 다른 그런 찰랑거림과 뭔가 이 투명한 독특한 톤이 있다. 근데 스피커 드라이브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증공관 앰프의 허들 같은 게 특히 이 낮은 대역의 베이스를 컨트롤하는 능력, 이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잡겠다고 해놓으면 순도가 좀 떨어지고, 이 마스터 사운드는 그거를 많이 의식한, 그래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증공관 앰프라는 게 사실은 증공관의 음색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의 증공관 앰프들이. 그런데 이 이태리산 마스터 사운드는 증공관과 솔리드의 장점을 딱 그 크로스오버 지점을 잘 찾아낸, 잘 설정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메아 드라이브한 앰프가 파워 앰프가 이걸 이름을 아예 모노블록이라는 이름을 먼저 붙여요. 마스터 사운드 모노블록 845. 가끔 스테레오 앰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가 스페트로. 일단 뭐 이름에서 짐작하시듯이 모노블록 845는 좌우 채널 모노블록 구성이고요. 845를 출력관으로 쓰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말씀드린 드라이브와 중간의 음색 두 개를 얻기 위해서 패럴렐, 그러니까 병렬로 구성을 했어요. 두 개가 똑같이 로딩 걸리는 좌우에 두 개씩의 845를 써서 앞에 드라이브관은 6SN7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순 A 클래스로 구성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싱글 핸디드 패러렐 A 클래스 동작을 하는 그런 모노블록 파워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사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사에 제작한 저걸 무슨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앰프 사이즈에 비해서 꽤 크게 만든 저 두 개의 출력 트랜스. 저게 이 앰프의 어떤 드라이브의 특성이자 이 모노블록 845 고유의 음색을 내는 마스터 사운드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출력 트랜스 이름도 마스터 사운드, 맨 끝에 D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자사에서 제작한 이 회사의 노하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출력 트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앰프 스페트로는 이 제품도 파워앰프 등급에 맞게 그렇게 설정한 프리앰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한 자사의 설명을 보면 프리앰프 4대가 들어가 있는 좌우가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노블록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리앰프인데 그 입력단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이 되어 있어요. 자사에서는 이걸 듀얼 드라이브 구성의 프리앰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왜 그랬겠어요? 각 입력이 동시에 연결을 해놨을 때도 신호 한 개만 들어갈 때도 독립된 다른 입력단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가장 순도 높은 프리앰프의 재생 방식, 그런 입력단 구성을 한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M4는 단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밸런스 입출력이 하나씩 있다는 것도 스페트로 프리앰프의 풍부한 인터페이스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 프리파워 구성으로 드라이브한 빈베르크 사운드는 작지만 큰 사운드를 지향하는 견고한 인클로저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양감을 잃지 않고 큰 스케일과 울림을 만드는 순간은 아끼지 않는 이 아메아의 드라이브 특성을 제가 이해한 아메아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해주는, 왜 그러냐면 이 베이스가 왜소해지거나 반대로 뒤에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큰 걸 달았다고 통제를 못하면 전체적인 사운드 밸런스가 쉽게 무너집니다. 저역은 퍼지고 고음을 마스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음 자체가 너무 도드라지면서 베이스는 아주 왜소해지는, 그래서 양극단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의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모노블록 진공관 50W, 그것도 고순도 A 클래스 동작하는 그런 앰프의 구성은 이 둘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용자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일단은 스케일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스피커의 크기를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 핀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고 미세한 표현을 잘하고 다이나믹스가 아주 시원하게 잘 터지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야, 이거는 큰 스피커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스케일이 나오고 특히 베이스가 짧은 순간 쾅 하고 터졌다가 바로 제자리에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아주 잘 만들고 슬림하게 생긴 톨보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하는 딱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순간들이 막 지나갑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디 사발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3번 이 에로이카 3악장이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음부터 시작하죠. 이게 전통의 아큐톤 셀 드라이버의 아주 제가 아는 전형적인 소리죠. 째깍째깍째깍, 이게 초침이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그 뒤에 배경까지, 그래서 초침이 허공에 떠있는 듯한 그런 3D 효과를 내주는 아주 멋진 그런 정교한 음을 들려주는 그런 높은 대역이죠.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합주로 움직이니까 그 보풀거리는 합주들이 한 개 악기가 아닌 여러 악기들이 그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사실 이런 장면만으로도 아주 야금이지만 아큐톤 셀 드라이버가 왜 명유닛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빰빰빰빰빰빰 빠람빰빰 아주 크게 트랜지언트로 장렬을 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큰 스케일로 베이스가 터지고 다이나믹이 자결을 해도 이 앞쪽에서의 선명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정교하게 째깍거리는 그 현악기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입체감, 그리고 전후 간의 그런 거리가 잘 느껴지는, 그래서 공간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 이게 딱 지금 이 에로이카 3악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스피커가 보여주는 전 대역,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와 파워 핸들링, 그리고 공간 묘사력, 사실 이 스피커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느린 속도로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이 스피커의 품질을 살펴보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음악이 그 마지막에 들어본 핸델의 아리아 헤게스트 레이즈나 비르기눔,
동정녀의 여왕이 오셨네. 안네 조피폰 오터가 아리아를 부르는 바로 그 고악기로 시작하는 뮤지카 안티쿠아 켈린이죠. 이 곡을 들어보면 좀 더 이 스피커, 정확히 말하면 이 조합의 품질이 잘 보이죠. 사실 이런 고악기의 그 미세한 떨림, 그렇게 이쁘게만 다듬어지지 않고 입자감까지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고악기의 떨림을 이런 아큐톤 드라이버가 아주 이상적으로 잘 재생을 해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친 부분까지를 정확히 떨려주면 역설적으로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거칠게 들리면 어딘가 왜곡이 생기고 있는 거고, 거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느낌이 사라지면 제대로 된 재생이 되는 거죠. 아주 잘 정제되고 보풀거리고 음의 끝 야금까지 잘 떨려주는 장면, 그 야금에서의 지금 이 곡의 도입부에 나타나는 그런 품질들인데 아주 좋았어요. 약간 제가 예상했던 그런 소리가 들려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네 조피폰 오터의 목소리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뒷거리가 어디까지 나오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영상 시작 부분에 오디오 아트 이 시청실 얘기를 했었죠. 이 시청실이 아주 좋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곡을 들었을 때 판단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뒷벽의 먼 거리까지, 이 곡에서의 앞에 합주단과 안네 조피폰 오터까지의 거리가 잘 나타납니다. 순간 이렇게 입체적인, 보이스가 시작하자마자 순간 무대가 입체적인 그런 형태로 바뀌는, 그래서 이 곡이 드라마틱한 거죠. 이 곡에서의 그 여러 가지 스테이징, 전후의 거리, 솔로 보컬의 모습, 어느 부분 하나가 좀 아쉬운 게 없이 아주 잘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특히 마스터 사운드의 이 싱글 845, 이 조합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음색에 막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를 집어넣지 않고 마치 수채화처럼 투명한 소리, 투명하단 말로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그런 순도 높은 소리를 들려주는, 다른 앰프의 음색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마스터 사운드 고유의 소리가 들려서 그게 좀 더 특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시스템을 일반적인, 이 시스템이 뭔지 모른 채로 그냥 들었을 때 감탄이 나오는 사실 이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나믹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은 그 4플레이의 천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이 파워 핸들링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잘 나타납니다. 땅 때려주는데 순간 스탠드 거청의 스피커에 걸맞지 않은 그런 저음이 빵 터지다가 짧은 순간 딱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소위 댐핑이 아주 베이스의 양감을 잘 통제한 강한 타악기 소리, 이게 쾌감이 대단합니다. 좋은 오디오를 그냥 뭐 여러 가지 난 복잡한 거 모르겠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듣는다, 이런 아주 잘 터지는 저음, 다이나믹스라고도 안 하고 저음이라고 하시죠. 그런 다이나믹스의 품질, 이런 천트 같은 곡에서 잘 나타나는데, 도입부의 천트는 마치 이 아메아의 뒤쪽에 있는 그 패시브 라디에이터 있죠, 8.6인치짜리, 거기를 아주 강한 힘으로 두드려서 나타나는, 그래서 알루미늄 진동판이 크게 떨렸다가 바로 멈춰서는 아주 해상도가 높은 베이스를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실제 진동판을 두드려서 내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렬한 베이스의 타격감인데 뭔가 인위적으로 무게를 주려고 하지 않고 투명하고 순도 높게 그렇게 떨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이 시스템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녹음이 잘 된 그런 타악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오디오 아트, 이 좋은 공간에 있는 오디오 아트에 와서 빈베르크, 하이엔드 좋아하시는 분, 음원 고유의 소리를 꼭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즈로 하이엔드를 구현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메아가, 이전에는 막 섞여 있어서 그런 스피커들이 있을 때는 잘 섞여서 안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독보적인, 아주 눈에 잘 들어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귀에 잘 들어온다고 표현해야겠죠. 그런 제품이라는 거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디오 아트 와서 많이 좀 들어보시고요. 저희 이제 오디오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또 이거 공동 구매도 진행하시고 또 오디오쇼 이후에 화제가 돼서 시청회도 또 준비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시청회도 같이 한번 참여도 하시고 와서 한번 오디오 아트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빈베르크 아메아와 마스터 사운드 앰프 이 조합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